다음은 관심사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비리랄까, 부도덕 행위랄까, 권한 남용이랄까, 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니 이렇게 법인카드 유용하고 뭐 불법 어전이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진짜 그냥 매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세부적으로 가기 전에 그 데일리한 공정이 이런 그 논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2월 4일, 2월 5일에 걸쳐서 했거든요. 재미있는 여론조사인데 그 김혜경 씨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하고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는데 국민의 32%만이 국민이 32%만이 사과 말로 충분했다. 오케이. 그럼 68%는 이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반응한 거잖아요. 미흡하다. 예. 심지어 TK가 68.6%고 그다음에 서울이 51.9%, 경기 인천이 55.7%인데 호남이 있죠. 호남이 34.3% 나왔습니다. 호남도 꽤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호남인의 3분의 1 이상이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금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 60세 이상 이 64%. 60세 이상이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이고, 그러겠죠. 공사구분의 이 정신을 좀 함양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9.5%가 충분치 않았다. 그러겠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29.7%가 충분치 않았다. 그 다음에 정의당 있죠. 틈새시장입니다. 63.1%가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노무현이라든가 이런 정신들은 반칙, 특권을 없애자는 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대한 어떤 공감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오고 김혜경 두 사람이 하는 그 행태라는 것은 완전히 특권과 권력자로서의 그런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칙 아닙니까? 반칙이죠. 법인카드로 개인카드 썼다 법인카드로 바꾸는 카드깡. 그게 다 반칙이고 특권이죠. 과잉의정이 뭡니까? 왜 고난이 없는 민간인이 공무원들을 의전을 받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총리급 의전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관을 그 비서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총리가 원래 사무관, 지방사무관과 수행비서요. 국가사무관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분 어쨌든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이죠. 그런 것이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차관급이거든요. 서울시장만 장관급이고 나머지 강력단체장은 차관급이에요. 뭐 경기도지사는 장관급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상향 요청을 했는데도 차관급이었는데 난 장관급 상향 요청을 했는데도 이제 수도 서울하고는 이제 비교될 수 없다 해서 아직까지도 차관급 배우는데 차관이 5급을 수행비서로 데리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아니 본인이 아니라 부인이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인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입니다. 부인은 민간인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은 민간인이죠. 행안부에서도 그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자체장의 가족들이 그런 의견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차량도 쓰지 말고 그랬는데 어제도 당장 그 박수영 의원 경기부지사 출신으로 요즘 박수영 의원이 활약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원래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 행정부시장 하기 전에 기조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기조실장이 원래 일 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조실장이 2급인데 이제 부지사 1급이잖아요. 승진해서 이제 행정부지사를 끝으로 이제 공직에서 은퇴하고 선출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경기도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장동에서도 역할이 많았었고 대장동 맞습니다. 사건 때도 이번에도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어제도 당장 예계류에서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 제네시스 80 외빈차를 이재명 지사의 자택인 순회동에 이 지사 차도 있고 또 외빈차도 있어가지고 그걸 김혜경 씨가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했고 비서도 그동안 이제 배모 씨하고 배소연이하고 또 7급, A 씨하고 7급 A 씨
근데 또 한모 씨, 다른 운전사 한모 씨, 세 명이죠. 세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경기도 정부의 어전 차량을 예. 말하자면 2호차를 이제 이 부인한테 준 거고 그 부인이 기사도 두고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수행비수도 두고 7급 공무원 이 수행비수도 두고 심부름꾼 수행도 아니고 심부름꾼 거기는 허드렛 일 이렇게 해서 세 명을 거느릴 정도면은 뭐 진짜 이 한모 씨는 매월 20일 날 정기적으로 150만 원이 150만 현금으로 원씩. 또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 업무 추진비에서 빼낸 거죠. 예. 업무 추진비에서 이재명 지사가 3년 3개월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전체적으로 쓴 돈이 한 8억 6천만 원인데 그렇죠. 현금으로 인출한 게 1억 4천입니다. 현금으로 인출한 게 현금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한모 씨 매달 캐시로 예. 이렇게 한모 씨가 왜 캐시로 받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성남시에서 이제 거기서 그때는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연금이 나오잖아요. 예. 충돌이 생기니까 예. 현찰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안 내고 하니까 150만 원만 해도 부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거죠. 뭐. 그리고 또 JTBC가 어제 저녁에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3월 30일이죠. 예. 지난해 제사 음식을 그 순회동 네네. 자택으로 지금 배달하도록 해가지고 배달이 됐고 예. 43만 원이 결제가 됐다는 예, 거예요. 43만 원 결제됐죠. 근데 원래 이재명 지사가 기독교 신자라고 안 했습니까? 어디 저 안동에 가서는 그 경북 방문했었던 성경 들고 뭐 네. 원래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고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대로 된 기독교 신자들은 제사를 안 지내죠. 그래가지고 그게 또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니 제사 음식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전혀 우리하고는 그런 일 없다고 모른다고 했다가 이게 43만 원이 딱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김혜경 씨가 아니고 제사 그것에서 그런지 이 지사가 자기가 지시를 했다 배소연 씨한테. 예. 그래서 배소연 씨가 이게 공무원을 시켜서 그렇게 배달을 했다. 근데 그것은 사비를 쓴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고 영수증 내놓으면 될 텐데 못 내놓잖아요. 있어요. 사비로 이것도 현금으로 썼다는 거 이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비로 썼는데 현금으로 쓴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선시대 지배 정신이 선비 정신이잖아요. 예. 이 선비 정신은 요체가 공사 구분의 정신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선비하고 아전을 구분하는 게 그건데 예.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거 보면은 아전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비가 아니고 선비가 네. 아니다 보니까 파워 엘리트로서 기본적인 자질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이 그리고 이런 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경기지사 월급이 꽤 되지 않습니까? 뭐 항공비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고. 차관급 호봉에 판공비가 많을 거예요. 예. 판공비가 아마 4, 5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한 달에? 대장동에서 좀 큰 돈이 들어왔지 않나? 어떻게 그러니까요. 됐나요? 그게 지금 퀘스천입니다. 그게 어디 묻어둔 건지 들킬까 봐서 아마 빳빳한 현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짓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아전습성을 못 버렸습니다. 본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피철한 집안의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자기 집안을 비춰내다고 해서 그래서 이 양반이 훈련 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는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다가 성남시장이면은 준강력단체장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경기도의 강남이거든요. 거기다 경기도지사 되고 하니까 소왕국이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다 보니까 이제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한심한 짓을 부부가 똑같이 공이 죽이 맞는 거죠. 옛날에 그 욕할 때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부인하고 정말 한통속이더라고요. 죽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웃어요, 부인이? 욕을 아름답게. 남편이 그렇게 쌍욕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웃는 게 더 예술이에요.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똑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큰 언론보다도 이
인터넷 언론들이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그런 부인 비리들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뉴델리 보도를 보면은 예. 그 문제의 법카를 활용해서 소고기 예. 이거 배달을 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 아닙니까? 예, 4월, 예. 그 4월 13일에 소고기 배달한 날에 예. 이재명 지사가 낮에도 집에 있었더라고요. 순회동 집에. 왜 있었느냐? 예. 그때 이 코로나 밀접 접촉자하고 수행비서가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자가격리네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소고기가 배달이 됐어요. 네 팩이 안심이. 예, 예.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카드깡을 한 거 아닙니까? 카드 씨가 처음에 자기 카드로 썼다가 예. 그 다음날 다시 가가지고 근데 이 법카로 쓴 거죠. 그걸 이제 법카로 썼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어떻게 했냐면 수도권 광역 행정 협력 그런 그 회의를 했다. 그래서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가격리 된 사람이요? 도정 관계자 등 예. 관련자 4명하고 네. 회의를 했다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가격리된 사람하고는 이렇게 회의라든가 일체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방역수칙 위반이네요? 방역수칙 위반이든가 예. 아니면은 허위 기재, 가라 기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허위 기재를 회계 처리를 한 거든가. 둘 다 근데 네요. 뭐 허위 기재도 했고 방역수칙도 아니 허위 기재를 했으면 방역수칙은 상관은 없네요. 예,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허위 기재한 예, 것이죠. 허위 기재죠. 예, 맞습니다. 예,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하니 무슨 회의했다 그거. 아니 거기다 그런데 이 회계-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도정시책 발전 방안을 예. 모색한다. 지연 해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이 뭐 간담 비용이다. 아니 집에서 뭐 합니까? 근데 거기에 더 문제가 생긴 게 이제 회계 처리를 법카를 가지고 했는데 그 법인 카드가 예. 이재명 법인 카드가 아니고 예. 도의 다른 부서 예. 도 기획 담당관실에 있는 법인 카드를 쓴 거예요. 기획 담당관실 카드를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법인 카드를 썼다고 하니까 이제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다 그렇죠. 뒤져보니까 이 법인 카드 써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것은 업무 추진 및 것은 다 공개를 해야 해요. 예. 근데 거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나온 게 기획 기획 담당관실. 담당관실에 11만 8천 원이 딱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액수가. 그럼 집에서 기획 회의를 한 거군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무슨 용도로 썼냐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 수도권 광역행정 그 협력 관계자 모임 정육식당에서 했다 해갖고 11만 8천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정육식당이 바로 고기 갖다 준 데 아닙니까? 왜 이재명 지사 카드를 안 쓰고 또 기획 담당관실 카드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것도 무슨 사연은 있을 걸로 보는데 뭐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야 좀 안전하다 보는 거죠. 그런 것 네. 같아요. 이재명이가 2016년 SNS 발언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주인이 맡긴 근황과 돈을 예. 주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네. 뽑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말한 건데. 바로 본인이 한 네, 건데. 본인이 말한 거예요.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절대 아니라고 하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대장동에서 그분이 700억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크게 먹은 것 같고 그렇죠. 부인은 정말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저 무슨 샌드위치 빼돌리고 과일 빼돌리고 제수용품 빼돌리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너무 좀 초라하다 할까 째째하다 할까 맞습니다. 쪼잔하다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지사가 예. 사실 이제 부인한테 그 공사 구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사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눈치밥을 평생 먹은 분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러면 소년공 예. 한 사람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눈치가 아주 그냥 빠른 사람인데 네. 이런 내용들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로 했는지 뭐 무언의 오케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 지사가 다 용인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죠.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쩌다 한번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건 상습적이잖아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아니, 그런데 상습범입니다. 그걸 같이 살면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도지사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예. 근데 김문수 지사 때까지만 해도 거기서 살았는데 그 후에 남경필 지사가 하면서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줘 버렸죠. 네, 도민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되면서 그걸 또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했죠. 근데 회수하는 과정에 또 그 도민들이 사용해갖고 결혼식장도 하고 뭐 어찌다 보니까 이게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뭐 어찐 것은 이제 공간에서 하고 맞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잠자고 살고 예. 하는 것은 순회동 아파트에서 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간에 있었던 지난번에 무슨 향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 에르메스. 에르메스. 그건 이제 공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여기에 제수용품이다, 뭐 사과다, 초밥이다, 소고기다는 이 순회동 자택에 있는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경기도지사 공간에 에르메스를 뒀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건 단체장 전임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닌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도지사가 그렇게 화려하게 공간에서 쓰는 것보다도 도민들한테 돌려줘 갖고 예. 결혼식이라든가 시민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게 쓰는 게 좋겠다 해서 돌려줘 버렸어요. 예. 그리고 자기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 지사가 그걸 회수해서 쓰면서 참 이상한 짓이랄까 정말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벌어진 남경필 지사도 뭐 공사구분을 잘했지만은 김문수 지사 시절에 진짜 청백리의 표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모범적으로 선비 정신을 구현한 분이거든요. 김문수 지사가. 그런 분 보다가 지금 이재명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선비의 격이 뭔지를. 아니 그래서 여기도 본인 부인 본부장에다가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 이동호라고. 이동호 있죠. 여기가 예, 맞습니다. 또 골아픈 사람이더구만. 지난번에도 맞습니다.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상습 도박에다가 무슨 성매매 의혹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이동호가 또 군대에서도 예. 그 발목 뭐 인대 파열이 됐죠. 파열이 돼가지고 아니 또 이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와서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치료를 네. 인사 명령도 없이 와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인사 명령도 없이 이제 치료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면회 기록도 없이 특혜 면회도 되고 그러니까 무법천지였죠. 그러니까 이 진주에 있는 국군 의무사령부. 아니요 공군이죠. 공군 예. 의무사령부에. 예. 거기 기본 뭐 훈련 지원단인가 군사 거기 훈련단에서 있다가 인대 부상을 당해갖고 보면은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 휴가를 내요. 휴가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개인 병원에서 이런 것들 수술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민간 병원을 병원에서. 많이 찾죠. 그리고 바로 아버지 성남시장 관할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국고수도병원으로 7월 29일 날 들어갑니다. 집에서 4km 거리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요즘 제가 하루에 12,000보를 걷거든요. 그런데 4km는 그냥 걸었어도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고 거기서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이 국군 수도병원으로 인사명령도 없이 싹 간 거예요. 아버지 백으로 그냥 곁에 두고 전화했겠지. 그렇게 한 거죠. 국군 수도병원장한테. 왜 그러냐면 이 병원장이 현역이 아니고 가천대 병원장하다가 그렇게 부총장도 했죠. 이 국군 수도 병원장이 됐더라고요.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공모 형식으로 해갖고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수술했는데 거기 좀 특실에 있도록 하겠다. 그래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거 이제 특례 입원을 했잖아요. 특례 입원을 했는데 이 대가성이에요. 그 이재명이 나중에 그 수도병원에 유리한 용도 변경을 진행을 해주는데요.
그게 이제 국군 업무사령부 부지 용도 지역 변경 신청 자료에 할 것 같으면은 원래 이제 보전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을 해주는데 보전 녹지면은 3층만 할 수밖에 없는데 자연 녹지가 되면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도병원 부지 내에서 4층 규모의 국군 외상센터가 이제 건립이 된 거죠. 서로 주고받은 거죠, 뭐. 뭐 외상센터가 건립된 것은 참 좋은데. 예, 좋은 거죠, 그거는. 예,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합리적인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국군 수도병원장이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인사명령도 없이 그 입원시켜주고 거기 일병으로 갔다 상병으로 진급해갖고 본대 맞습니다. 귀대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또 이렇게 이 형질 변경을 2단계나 높여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특혜 또 특혜 아닙니까?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가족들이 진짜 노무현 정신하고는 완전히 상반. 노무현 앞에 가서 눈물만 흘리면 뭡니까? 묘지 찾아가서 흘린다고 노무현의 정신 가치를 맞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실천을 할 때 그게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재명의 눈물을 인공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쁘게 보면 악어의 눈물이고 좋게 보면 인공 눈물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특검과 반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 가족이 그래서 똑같아요. 전에 민주당이 계속 윤석열 후보 공개한 게 본부장 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과 부인과 장모. 그렇죠. 여기는 본인과 부인과 장남. 여기도 본부장 비리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나 저쪽은 이제 대충 해소가 된 거 아닙니까? 해소됐습니다. 예. 뭐 장모도 무죄 판결 받아버렸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고 뭐 김건희 씨도 오히려 이 녹음 파일 나오면서 이게 폭탄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폭죽이 돼버린 거예요. 예, 폭죽이 돼버렸고 예, 폭죽이 됐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든 무슨 그 기획전 이 협찬금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1년이 넘게 수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찾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 처리를 하지를 않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게 그 A씨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한 3, 4일치 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9개월간 있었는데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모르겠네요. 아, 참. 근데 이 A씨만 그랬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예.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완전히 집사로 뿌린 거죠. 예, 집사 몸종으로 부린 거죠. 예, 몸종으로 뿌린 거죠. 아, 참. 그래서 이 A씨가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한테 아니 그렇게 샌드위치 같은 거 소고기 들어가면은 그걸 샌드위치를 한 뭐 10인분, 20인 정도 가져가면은 그 사모님이 다 먹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분이 나도 몰라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보고 있는 거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건데 정말 이런 일을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을 꿈꿔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도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면은 부인도 거기에 걸맞게 처신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거 보면 너무 좀 너무 쪼잘해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이런 짓을 안 하잖아요. 하죠. 그 무슨 샌드위치 빼돌리고 거기에 맞습니다. 공간에서 무슨 회식용이라고 배 과일 사가지고 요리 빼돌리고 그럽니까? 답답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참 터져 나오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이 가장 비호감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비호감 대선이라는데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후보와 차선의 후보.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그 부인 이런 비리랄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 양파를 언제까지 껍질을 벗겨야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는 빅데이터는 보통 사람들 민심이잖아요. 예. 민심인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요런 데 이 집중이 돼요. 이게 더 관심 있죠. 예. 그래서 빅데이터 저걸 보면은
그 트래픽을 보면은 이런 이슈가 터지면 그냥 수직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추잡한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예. 김정은이가 이 마하 10이 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